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28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일보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3개면에 걸쳐서 오늘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예, 단정적이군요. 따옴표가 없습니다. 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돌았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회 씨가 자신의 비선 라인을 활용해서 퍼뜨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일개신문사가 어떻게 사실로 단정해서 보도할 수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계일보가 이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A 경정 있죠? 경찰 출신. 이 사람 원대 복귀를 했고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 A 경정이 원대 복귀한 이후 2달 뒤에 사표를 냈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은 인생의 다른 길을 걷겠다고 사표 냈다고 발표했었고요. 네. 인생의 다른 길을 걷게 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예. 사실상의 사퇴를 종용해서 혹은 원대 복귀를 종용해서 이렇게 인생의 다른 길을 가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올 1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VIP 측근이 누굽니까? 정윤회 씨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윤회 동향. 이런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기춘 실장 중병설, 김기춘 실장 교체설과 같은 루머의 진앙지가 어딘지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감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는 이른바 그 청와대 인사들,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한 이 청와대 인사들과 매달 2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의 중식당과 일식집에서 만나서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이들 모임에는 소위 비선실세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 사람들이 바로 문고리 권력 3인방입니다. 과거 정윤회 씨의 측근이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정윤회 씨는 빠지고 이들 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이 세 사람을 포함해서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윤회 씨는 지난해 이들과 송년 모임도 가졌는데, 김기춘 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순, 중순으로 잡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그러니까 찌라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좀 분위기 좀 잡아라. 예. 그러니까 찌라시를 통해서 김기춘 실장 곧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은 이 소문의 압박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그 자리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 실장 내보내기 위한 그런 공작을 이들이 펼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정윤회 씨는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 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그림자 실세, 숨은 실세 의혹을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와 이들 10사람이 지난해 10월부터 강남 모처에서 만나서 VIP의 국정 운영과 VIP가 활동하고 있는 청와대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부 동향을 외부 인사인 정윤회 씨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 청와대 작성 감찰 보고서 지금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훔치진 않았을 거고요. 예. 이거를 전달한 사람도 그러면 이 법에 의유를 받겠네요. 그렇죠. 예. 세계일보가 아마 취재원 보호 때문에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내용을 누가 세계일보에게 알렸느냐, 이 부분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일보를 본다면 네. 색출하라고 할 것인지 예. 침묵할 것인지, 예. 이 부분도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정윤회 씨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 빅엿을 먹이려고 이렇게 공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올 초에 증권가 찌라시를 보면은 김기춘 실장 곧 그만둔다, 뭐 이런 내용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누군가 이 찌라시 이런 내용이 도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 했을 것이고, 예. 그 열받은 사람이 색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이고, 색출하다 보니까 이게 정윤회 씨가 밟힌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혹시 그 사람이 정윤회 씨에게 빅엿을 먹이려고 이렇게 감찰 보고서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자, 대통령 기록물 유출. 뭐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우선 대통령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를 외부에 빼돌렸다면은 이거 뭐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은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겨서 무단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 51조를 보면은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 감찰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문고리 권력 3인방 이거 저 위태롭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 내부 일을 외부 인사인 정윤회 씨에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뭐 원리 원칙대로라면은 일단 이 세 사람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사람들 내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감싸고 돈다. 이러면은 뭐 이 3인방에게 대통령이 장악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세계일보 오늘 3개면에 걸쳐서 이렇게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두 얼굴 일파만파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애초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A경정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몸담았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들 3인방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이를 규명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 과정에서 정윤회 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민간인 신분인 정윤회 씨를 감찰하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하고 정윤회 씨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정윤회 씨는 청와대 3인방 접촉설에 대해서 접촉이 없다. 인간적 정의로 보면 이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게 도리인데 나는 섭섭하다. 라면서 발뺌을 했단 말이죠. 감찰 보고서가 거짓말이든 아니면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 예. 자, 이 뭐 감찰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래서 정윤회 씨를 돕고 있는 비선 라인 멤버들이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분명한 또 다른 감찰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의원이 했던 말이 주목됩니다. 청와대 비선 조직에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사람이 바로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재만 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만 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치권에 돌고 있었던 이야기군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고요. 이 감찰 보고서 내용을 세계일보가 사진으로 3면에 실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을 십상시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십상시. 예. 십상시. 중국 호암말 때 그 조정을 농락한 이제 10명의 내시들 가르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음이 십상시가 맞습니다. 십상시. 예.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미 대선 전에 낸 책에서 환관 정치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세계일보 3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 참 기가 막히단 말이죠. 공직자 인사에 찌라시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 반응이 기막힙니다. 예.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예.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 세계일보 이 지면에 실린 이 문건은 세계일보 기자가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입니다. 예. 이
찌라시를 통해서 이렇게 공직자 인사를 하려 했다. 이런 의혹.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와 비선 세력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속칭 찌라시라 불리는 정보지를 이용한 점, 이 점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발로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 놓은 다음 출처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온 것처럼 해놓고 적당한 시점에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정윤회 씨는 당시 김기춘 실장은 친박 7인회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최병렬 씨가 VIP께 추천해서 비서실장이 됐다. 하지만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7인회는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자문 역할을 해온 원로 그룹이지요. 자, 지난해 8월에 비서실장에 취임한 김기춘 실장은 실제 올해 초부터 사퇴설과 교체론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뭐냐면은 정윤회 씨가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김기춘 실장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다잡기. 이 표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월에 취임한 뒤 올해 1월까지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성검사로 분류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계열의 검사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좌천 인사하던 때였습니다. 정윤회 씨가 말했던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이 검찰 내에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시점상 물갈이 인사 때와 맞아떨어지는 셈이란 거지요. 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에 인사에서 그간 별로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자 조직 안팎에서는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다는 겁니다. 검찰 다잡기에 이어서 청와대 다잡기도 시도를 했던 정윤회 씨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간 다른 언론들은 이 세계일보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인용 보도조차도 안 했어요. 예. 글쎄요. 세계일보를 아예 안 보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남의 언론사가 취재한 거 이거 받아쓰기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혹시 통일교신문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안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예. 그런 기사인데 말이죠. 네. 이거는 이 축근그룹이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것이고요. 취임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불거져 나온 점. 뉴스 가치로서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뭐 당장은 청와대하고 검찰 국정원 쪽은 세계일보를 요사이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매일경제 기사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기사 입력 시점이 새벽 4시인 걸로 봐서 예. 오늘 아침에 이제 터뜨리려 했다. 이런 의도가 강한데요. 이 정윤회 씨가 지난 8월에 독도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CJ그룹이 독도 콘서트를 후원하고 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동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CJ그룹은 이 독도 콘서트 거액 협찬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행사가 열렸던 8월, 이 8월은요. 이재현 회장의 2심 재판을 앞두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 정윤회 씨와 함께 갔다. 근데 정윤회 씨가요, 정윤기라는 가명을 쓴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CJ그룹이 독도 콘서트에 참여한 것은 공익적 차원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정윤회 씨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예. 왜 이랬을까요? 예. 이것도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일보 8면 사진이 주목됐습니다. 어제 그 대법원 앞에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자신을 비롯한 3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후 울먹이는 김용수 전 YTN 노조 사무국장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이 YTN 해직 사건이 상고된 지 3년 7개월이 지나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겨레 3면 분석을 보겠습니다. 예. YTN 기자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의 일반적인 해고의 자유를 중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2주 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판단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낙하산을 타고 온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에 대한 반대 행위의 정당성과 경영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했는데, 해고라는 가장 극단적인 인사 조처가 합당한 것인지, 법에도 기재되지 않는 경영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권 보호 행위로서 노조위원장 해고가 합당한지, 이건 논점이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노조가 이 언론의 중립을 위해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특보 출신의 사장을 막은 것은 합당한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고 무효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이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다.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 해고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는 대법원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중시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정규직 과보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흐름과도 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대법원,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기도 합니다.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최대법원 해가지고, 예. 대법원 위에. 예. 사심제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말이죠. 자, 관련해서 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 글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그 다음날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 권영국 변호사의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법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 졌다. 쌍차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에서 노동자들 이기고 올라간 사안은 파기환송 판결, 노동자들 지고 올라간 사안은 상고기각 판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패장은 말이 없다고 했지 않는가. 대법원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들은 판결 이전에 서초경찰서에 경비병력을 요청했고 법정 출입문 앞에서 마치 공항처럼 검문을 하고 출입을 허용했다. 나아가 법정에서 법정 격리는 캠코더를 노동자들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이미 주변 상황과 징후는 노동자 패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법정에 앉아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패소, 그 결말은 단 몇 초의 낭독으로 끝이 났다.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기자들과 카메라들, 우리 사회 혹은 사법부에 무언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증표였을까.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6년간의 고난에 찬 투쟁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오늘로서 나는 천민자본과 이를 옹호하는 권력의 카르텔이 너무도 강고한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망상을 버리기로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사법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 그들이 주도하는 기득권 질서를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제도적 폭력임을 깨닫게 한다. 판결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는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이제 털어버리자. 합리적인 주장과 비판마저 종북과 반사회 행위로 몰리고 공권력의 횡포에 항의하는 행위마저 징벌의 대상이 돼버리는 궤변가도 같은 현실은 진실로 우리에게 절절한 대오각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강요된 침묵으로 고요한 법정에서의 환상은 오늘로서 충분하다. 새치혀로 서면 공방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마약 같은 위로와 환상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한다.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이 진정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모색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멈출 수 없다.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을 멈출 수 없다.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진실에 대한 갈망을 풀 수 없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누어져서 자신의 발등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교체기를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부족함에 그저 죄스러울 뿐이다. 권영국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예. 어제 YTN 해고가 정당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후 최강욱 변호사의 글입니다. 다수의 힘에 밀린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권력의 횡포에 맞섰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법부. 그 정점에서 판사, 즉 저지와는 달리 정의, 저스티스라 불리며 정의의 9기둥을 자처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법원과 법관, 특히 대법원과 대법관의 건전한 양심과 판단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 대법원이 거듭해서 불의한 다수의 손을 들어주고 권력의 눈치를 살펴서 그 뜻을 따르며 억울하고 힘없는 이의 눈물을 외면할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후의 보루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은 혁명뿐이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구군이 다 한 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탄식을 접했지만 오늘은 정말 대법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탄식을 한다. 그래, 다 관두고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하느라 4년 남짓 걸렸다는 걸 그냥 믿으라고. 오로지 정의와 양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느라 그토록 시간을 끈 것으로 이해하라고. 40대 가장들이 수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견딘 고통과 한숨, 눈물,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초조함을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날의 연속. 예일대 로스쿨에서 평생을 봉직한 프레드 로델의 말에 격한 공감과 동의를 표한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네, 죄송합니다. 예, 어제 그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그 YTN 그 해고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예. 원고들, 그러니까 예. 소송을 제기한 그 기자들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강욱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예. 사회 곳곳의 갈등 상황을 조정해야 할 기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 세월호 참사, 동남권 신공항 같은 각종 지역 계층 간의 쟁점들에 대한 대통합위원회의 중재 역할이나 관련 발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경향신문 3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네.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서 농성을 벌였던 노종면 전 위원장 등 YTN 기자 3명에 대한 회사 측 해임 조치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면서 대통합위원회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광욱 위원장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뭐 이런 말만 했는데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국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가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경향신문은 관련해서 일면에서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민들 편싸움만 조장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해 집단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집단 사이에 분리로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
정부 뜻대로 하려 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 연금 문제도 그렇고요. 무상보육, 무상복지 문제도 그러하고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또 그 세월호 유가족의 뜻과 다른 이런 일베 같은 극우 세력들, 이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들은 짐짓 발 빼고 팔짱 낀 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지치면 그때 나서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갈등 조정,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뭐하러 있는 건지, 이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아니라 국민 대갈등위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가 말입니다. 한겨레 국민을 보면 노동 현안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사쪽이 하청업체 관리자를 앞세워서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불법 파견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차와 정몽구 대표이사를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회사 측이 1심에서 패소하니까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대상 손해배상 소송 667명에게 232억 4,373만 원이 이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예,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 돈 물어내라 라고 청구한 금액이죠. 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2억 넘는 돈,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아무리 667명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밖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을 보면은 세월호 조사위원장에 이석태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민변 출신이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시민사회 진영에서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예.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법원 믿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또 있게 하는 기사도 하나 있죠. 예. 여야가 세월호 배상 아닌 보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상 아닌 보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배상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국가 책임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게 배상인데요. 예.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뭐 물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은 합의를 해준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뭐 무죄 추정 원칙을 여기 적용하는 겁니까? 야당 참 한심합니다. 이런 야당 믿고 세월호 유족들이 투쟁을 벌여온 지난 세월이 참으로 허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YTN에서 해직자 언급이 나온 마지막 뉴스는 2009년 노종면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이른바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여오다 지난 22일 경찰에 체포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YTN 기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YTN 노조는 YTN 기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시도 배경에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판결 후 YTN은 토막뉴스로 처리. 대법원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이뤄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JTBC 보도.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 언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오늘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상황에 침묵할 수 없었던 기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해고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가 확정된 노종면 전 위원장이 진행하는 국민TV 뉴스K의 어제 클로징 멘트. 오늘 YTN 기자들 해고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 소식이 있었지만 뉴스K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사자도 아니고 뉴스K 보도 책임자이자 시청자를 직접 만나는 앵커입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는 대통령을 다룰 수밖에 없는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노종면 앵커가 국민TV 방송 제작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출연자로 나왔을 때 불렀던 노래. 저도 우리 동아투이 선배를 비롯한 오랜 해직 시대를 겪어낸 선배들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여서 부르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리러 캄캄한 저 본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주옵소서.